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이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텐데요. 자, 고민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미국 증시가 전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국내 증시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플러스로 돌아서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반등 굉장히 좀 약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9월 달에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증시가 또 많이 유독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유럽 증시들과 국내 코스피 지수를 비교했을 때 유럽 증시 대비 코스피 지수가 최대 9월에만 하락폭이 거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더 유독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공매도에 있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증시가 공매도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물량과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이제 차입을 하지 않고도 공매도를 하는 불법 공매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로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거기에 공매도로 흔들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면 기관 쪽에서는 반대 매매까지 나와줘서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 국내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쪽에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이제는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증시 안정 펀드, 증안 펀드라고 하죠. 이 펀드를 다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걸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에 대한 금지도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안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27일부터 28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논의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이 줄었고, 오늘의 시장 충격도 빨리 흡수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금융당국 쪽에서 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될 수 있다는 걱정들,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를 좀 약화시키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 논의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가 최대의 극에 좀 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기에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법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국내 증시는 반등에 대한 반등이 조금 더 빠르게 결국은 판 물량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반등폭도 좀 빨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격이 가장 강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반대 매매 물량까지 좀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와 만약에 이제 오늘도 주가가 좀 빠졌다면 다음 주 초까지 좀 걱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로만 나왔을 뿐이에요. 실행이 되어야만 시장도 여기서 좀 빠른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할 텐데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는 그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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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제넥시 86,000원에 25%. 86,000원에 25%요.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거 종목이 많이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지금 뭐 바닥이라고 하긴 아직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제 매수에서 조금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 궁금도 하고요. 네. 네. 아니면은 손절을 하면 어느 당연히 손절을 하면 좋을지. 네. 네, 손절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 왜냐하면 힘들어요. 손실이 예. 워낙에 큰데 이제 손절까지 생각했다는 건 그만큼 더 힘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섭죠. 지금 시장이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제넥신도 지금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제 보통 네, 이때 맞아요. 당시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활기를 칠 때였잖아요. 굉장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감이 있었을 때였고요. 그래서 제넥신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거의 10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또 다시 매수를 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거 봤으니까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네, 네, 그렇죠. 네, 시청자분도 아마 그때 네.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경고를 해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반응했을 때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반응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상승폭은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넥신의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당시에 그 5만 원 아래 정도에 있었는데 보면은 거의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지금은 이미 그때 올라갔던 폭은 다 반납을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시는 것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비중도 일단 많아요. 중간에 추가 매수 혹시 하셨나요? 추가 매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0만 원대 매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졌을 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시기에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넥신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앞으로 분명히 한 번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겨울 시즌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그때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샀는데 더 또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은 흐름은 이제 테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같이 움직일 때 그때 시점에서 차라리 떨어질 때 아니라 올라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는 할수록 이제 어느 정도일 거라. 근데 추가 매수는 일단 많이 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4만 원 정도까지 먼저 회복을 한 다음에 그때 고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제넥신은 4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4만 원 네. 부근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S 윈드 네. 7만 3천 원에 10%요. 7만 3천 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네요. 예, 좀 됐어요. 네, 매수하셨다가 지금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또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좀 테마가 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풍력 테마 쪽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쪽은 이번 이제 정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네.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석탄이라든지 이제 화석 에너지죠. 석탄, 석유 이런 네. 화석 에너지. 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최근에 좀 아쉬운 게 거의 다 왔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대신 시장과 다른 종목들의 그 변동성, 하락의 어떤 그 변동성보다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 네. 힘이 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이왕 좀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손실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팔지 마시고요. 차라리 예. 이제 반등 나오면 한 7만 5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네.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네. 지금 조금 추가 추가 매수? 매수 좀 네. 네네네. 추가 해도 매수 되나 네. 싶어서. 저는 추가 네?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종목 아니, 지금 타이밍도 지금 네. 굉장히 추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네. 아니 그래. 진짜 많이 빠지면 그때 생각을 할 문제고 지금은 굳이 예, 추가 매수 예. 없이 그냥 7만 5천 원 왔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미약품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네. 12만 5천 원에 10%요. 한미약품을 12만 5천 원에 12%. 죄송해요. 네. 23만 원요.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23만 오래되신 줄 원에. 알았어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혹시 23만 원에 10%.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한 5일 됐어요. 그러세요. 지금 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롤론티스가 허가가 됐고 포지오티닙이 지금 허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도 공매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공매도, 예. 그렇죠. 공매도에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공매도라는 건 빌려서 판 거잖아요. 빌려서 팔았으면 결국은 다시 떨어지면은 사서 다시 갚아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지오티닙이라든지 롤론티스보다는 포지오티닙이 훨씬 더 이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보유하시면 이 종목은 혹시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좀 짧게 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저도 초보자라 잘 모르겠어. 길게 가져갈지, 그래요? 지금 어디 될지 시장이 자꾸 나쁘다 그러고. 네. 또 하루에 전번에 5일 전에 네. 5일인가 6일 전에 42,000원이 막 한가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 아침에 시작할 때 막 하한가에 막 종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관 쪽에서 반대 매매를 시초가에
시작하기 전에 하한가에 막 걸어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의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즉 부동산 예. 같은 경우에도 10억짜리 부동산이 떨어진다면 이게 1억이나 빵원이 될 수가 있나요? 예. 없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샀는데 그게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없죠. 예. 떨어져 봐야 사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또 사게 되어 있단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하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계좌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은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저 12월 달 연말까지 볼까요, 선생님? 길게라는 건 연말 이상까지 보시는 게 전 오히려 이익을 내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길게 한번 끌고 가시면서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처음이시니까 끌고 가시면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쁜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보고 보도 말고 연말까지 이상까지 일단 연말 정도까지 당연히 끌고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때 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또 시간을 늘리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신한컨택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00대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다른 데는 없어요. 매수한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매수한 비중이요? 100% 매수하신 거예요? 예. 한 종목에 100% 하셨군요. 5,400원인데 혹시 주식을 하신 지 오래 안 되셨나요? 뭐 초보이세요? 3년. 아니면 3년 되셨어요? 3개월이요. 3개월이요? 예. 그럼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이게 지금 신한컨택 한 종목에 100%까지 매수를 하시는 건 약간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분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이제 운영하는 자금이 좀 작으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자금도 작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제 이게 한 종목만 있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거거든요. 지금 신한컨택의 경우 주가가 매수한 5,500원 정도 가격에서 좀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기업이 한 가지 좀 뉴스들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지금 최근에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애플 쪽에서 아이폰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이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출시하고 나서 이제 물량이 예상보다 판매량이 좀 적어서 물량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늘리려고 했던 그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애플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한컨택도 역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대감을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낙폭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문제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작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좀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00% 매수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등 나오면 좀 반드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5,000원 넘어가고 5,500원 정도, 이제 5,4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되거든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가격은. 근데 그때는 물량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 좀 분배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투자하시는 건 이게 나중에 되면 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수익이 클 수 있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투자는 앞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손실을 좀 크게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종목에 좀 많은 비중으로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 종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더 큰 어떤 실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하는 그런 투자 방법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당부드리는 게 종목당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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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TYM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2,600원이고요. 네. 10% 정도 돼요. 2,6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한 9월이나 8월경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8월, 네. 8월쯤에요.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또 그때부터 또 흔들렸어요, 주가가. 네. 네. 갈 줄 알고 따라잡았다가, 네. 올라갈 줄 알고 따라잡으셨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네. 농기계요. 맞아요, 농기계. 수출도 많이 하고 실적도 좋다고 그래서. 네. 네, 많이 좀 빠졌길래 다시 갈 줄 알았거든요. 이 손절을 못해서, 네. 이 기업이 트랙터라든지 이제 콤바인이라든지 농기계 쪽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빠졌어요. 이 회사가 지난 4월하고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네. NFT. 네, 네, 맞아요. 네. 맞죠? NFT 테마 때문에. 네. 근데 농기계 때문에 산다라는 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NFT 기대감으로 좀 사신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그쵸? 있죠. 네. 왜냐면 이제 물론 이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긴 한데요. 사실 농기계 쪽 사업이 우리가 이거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죠. 일반 인식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 4월, 5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NFT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TY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테마라는 게 없다면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이 폭도 다시 한번 올려놓기 위해서 이 NFT라든지 이런 테마가 시장에 이제 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가상화폐 쪽이 시장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가상화폐 쪽이. 안 좋죠. 그죠. 네. 코인 하시는 올 분들 거래는 지금. 전쟁이 끝나야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코인 쪽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NFT가 지금 결국은 이제 그 가상화폐 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성장을 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알고 네. 계시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이 또 움직이면 NFT 쪽도 다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장 영향도 많이 받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움직이진 않고 있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더 살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네. 올 확률이 좀 있는지 아니면 반등하게 반등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네. 이 적정선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싶어서요. 그 본전까지는 안 오더라도. 제가 보는 적정선은 2,500원 정도. 아니면 매수 네. 가격 2,500원까지 왔다면 2,600원 매수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저는 2,600원에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네, 강연의 일정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주에도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 그리고 장중에 강연의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강연에도 역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매수 가격은 15만 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이건 역시 이제 매수하고 나서 매수 가격하고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롯데제과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식료품과 관련된, 음식료와 관련된 그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롯데제과는 평소에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적합한 기업은, 트레이딩하기에 적합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 이후 상승으로 가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이 상승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은 끌고 와서 매수 가격이 지금 15만 5,200원이니까요. 매수 가격 부근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밑에서 조금 더 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긴 하지만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매수가 회복 시 정리하는 의견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분명히 종료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JB금융지주네요. 자, JB금융지주 매수 가격은 7,100원이시고요. 그리고 10%. 좀 더 비중을 늘리고자 합니다만 지금 매수해도 될런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지금 7,1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비중을 늘린다는 건 매수 가격보다 떨어져서인가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평소에 거래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20만 주 정도의 100만, 1000만, 10억. 매수 대금,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좀 부족해요. 이런 종목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 비중을 늘려가기에는. 그리고 7,100원, 여기서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하락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고요. 매수는 나중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7,100원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반등시 7,100원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추후에 주가는 더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떨어졌을 때 더 싼 가격에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시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모트렉스 모트렉스.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900원에 30%요. 14,900원에 30%요? 네네. 그래요. 이 종목은 어저께 갑자기 막 떨어져갖고 놀라셨죠? 어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놀랐어요. 그렇죠. 무슨 그리고 또 공시에 무슨 신규 투자, 네. 신규 시설 투자 뭐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네.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거는 악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 우리 투자를 해야 기업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니고요. 이 종목은 보면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탁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시기, 네. 이때 올라왔던 시기에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올라왔던 네네. 시기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밀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네. 안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맞나, 신용잔고 뭐 이런 게 맞나,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지금 공매도나 신용잔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쨌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코스피 네.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그리고 네. 이 공매도뿐 아니라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공포에 네. 매도하는 패닉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는 종목들은 어쨌든 그게 이 종목들의 문제, 만약에 뉴스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건 종목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네. 모트렉스도 주가의 반등이나 뭐 재료들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 제가 볼 때는 네. 14,900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반등 나오면 네. 16,000원 정도 부근, 즉 15,000원 넘어가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반등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네.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너무 막 네. 급락을 해갖고. 맞아요. 근데 네. 이 종목뿐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시장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이게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네. 않았어요. 아, 어제 그래요? 빠질 때. 네. 그래서 이건 반등 시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흔들 수도 있죠. 네. 더 흔들어요. 맞아요. 흔들 수도 그냥 있고 빠지는 게 아니면 아니라. 내일 만약에 다음 주죠. 조금 더 흔들 수도 네. 있고 다음 주에 갑자기 팍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래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 주까지 현재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흡수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네. 때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네네. 네. 좀 너무 힘드네요. 힘내세요. 안 산다고 네. 하면서 또 샀어요.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네, 지금은 좀 참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참고 있어야 되는데 또 네. 사갖고 이렇게 괴롭네요. 앞으로 좀 더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이거를 제가 처음에 52,000원에 샀거든요, 이거를. 그 5만 물을 타다 보니까 네. 52,000원, 49,000원, 39,000원 또 어제 물을 타가지고 지금 37,100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매수 가격이 지금 37,100원이시라는 거죠? 비중은 어떻게 현재 되시는데요? 물을 타가지고 이제 37,100원 돼 있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60%요. 60%요? 비중이 자꾸 많아졌어요, 물을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래요. 저도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매수할 때는 이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해요. 그죠? 떨어질 네. 때 생각보다는 올라간다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통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매수할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매수하면은 떨어지면은 왜 그러지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추가 매수 해버려요. 왜냐면 다음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부터 이게 떨어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미리 해놓는다면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추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계속 물을 타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 다음부터 매수하실 때는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매수하고 나서 많이 떨어지고 추가 매수까지 지금 했는데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추가 매수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추가 매수 더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회사 자체적으로 IT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회사 자체가 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 쪽이라든지 다 연동이 되어서 있는 회사라. 네. 그 선생님 여기 애플 그 아이폰도 관련도 있잖아요.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 쪽도 그리고 TV 쪽도 뭐 LG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예전에도 보면 주가가 일정 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락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깊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내가 사고 나서 최대 웬만하면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해서 끝낼 정도의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만일의 상황에서는 뭐 2번 정도까지 최대 2번 정도 안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노스텀나 소재는 이미 추가 매수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그래도 단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매수 가격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네.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매수 가격 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그래도 걱정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더. 하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 시 화끈하게 확 정리를 다 해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려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힘든 구간이에요. 비중도 많이 쳐놨기 때문에. 네. 이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이거를 비중을 그냥 좀 확 줄이고 싶어요. 지금 떨어질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이거 비중 줄이면 현금 나오죠? 그거 뭐예요? 또 주식 살 거 아닙니까? 또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분배를 잘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자,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바쁜데 고맙습니다. 아, 네. 전화 해결 되셨으니까 제가 상담 잘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일양약품. 일양약품이요? 54,000원 20%. 54,000원 20%요? 예. 힘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상담이 굉장히 좀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좀 악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예.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이제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이 회사는 자,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 지금 일양약품이 서울경찰청 이제 수사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받고 있고 경찰은 지난 3월 고소 관련 사건을 접수받은 후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에 이미 소명을 했다. 지금 일양약품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이 종목이 뭐 올라가고 있던 어떤 종목도 아닌데 거기다가 이런 악재가 나와서 지금 빠져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그 회사 측에서의 내용과 지금 뭐 수사에 대한 그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지금 매수한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여기서 이거 손절이라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하고 나서 이 악재가 굉장히 회사에 치명적으로 갈 악재였다면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5%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지만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은 더 길어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23,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요. 아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23,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릴게요.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23,000원? 네, 23,000원이요. 예. 네, 지금 매수가가 53,000원이시군요. 예. 제가 지금 가격을 53,000원 잘못 봤네요. 일단 그러면 이 회사는요. 조금 더 높여서 24,000원이 오면요. 24,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래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4,000원 회복했을 때. 매수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꼭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6,000원에 15%요. 106,000원에 15%요. 네. 반토막 됐네요. 이게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될 줄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혹시 그 제가 방송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 방송들은 보셨나요? 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 보셨어요? 2대1 방송 많이 봤죠. 그 홍명 멘토님 네. 방송도 듣고요. 제가 이제 그 카카오도 상담할 때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나 이럴 때도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네. 이제 2021년도에 올라갈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좀 떨어지는 시기에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카카오가 이 회사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성장성이라든지 뭐 사업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은 그 효과라는 게 이제 과거에 코로나에 대한 효과가 꽤 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도 꽤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카카오는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님은 그 지금 손절하라고 오늘이 최고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려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라는 회사는 잠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큰 시세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까지 손실이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이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간다? 그러기에도 의미가 좀 없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더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57,000원이 가격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보는 가격은 그래요. 5만 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5만 원이 깨지는 가격까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4만 원에 가까운, 즉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4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분할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분할로. 몇 퍼센트까지 하면 될까요? 4만 원에 4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는 15%에서 15% 더하면 30%가 되잖아요. 거기까지 말고요. 최대는 25% 정도까지. 25%까지요? 뭐 이 채울 때 5%씩 채우지 마시고 뭐 2%, 2% 이런 식으로 채워도 괜찮고요. 좀 작게 채우세요. 작게 채우세요. 앞으로를 봤을 때 카카오는 지금 힘들지만 결국은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인터넷 은행 쪽에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쪽에서 같이 커질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 조정이 힘들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시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만 좀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만 원에 가까운 그 가격으로 25%까지 분할로 채워라 이거죠? 네, 분할로 홀딩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회복을 하고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아요. 제가 볼 땐 분할 매수 잘하시면은 9만 원 정도까지만 와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시세가 지나고 나서 다음 시세가 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확 빠질 줄 몰랐거든요. 저도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빠질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방송에서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은 떨어졌어도 지금 매수할 시기 아니라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런 걸 좀 우려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믿고 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네, 묶여 있죠. 맞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죠. 네, 결국은 이제 비중이 많지 않다면 추가 매수를 잘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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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 갤럭시아 모니터리 25%입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25% 비중에 사셨어요. 네네. 가격은 얼마인가요? 매수하신 가격? 8,200원에 있습니다. 8,200원에 지금 사셨군요. 25%. 자, 네. 주가가 사실 이 종목도 탄력은 좀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져요. 올라갈 때 좀 시세가 강한 애들이 빠질 때는 그만큼 좀 많이 눌러요. 그래서 지금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예전에 이제 올라갈 때 시세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고 또 빠질 때 굉장히 시세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좀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단타라는 거 아시죠? 단기에 들어갔다가 네, 치고 빠지는 거. 지금은 그게 좀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테마를 좀 탔던 기업이라 이제 온라인 그 결제 쪽에 테마를 좀 탔던 기업이라 제가 볼 때는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높진 않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줄 거예요. 근데 딱 매수 가격에 판다라고 생각하면 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쉽게 그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요. 그때는 좀 털고 탈탈 털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추매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좀 털어내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놨는데 한 번 더 툭 밀려 내려가면 추가 매수한 금액의 손실이 또 커지면 이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볍게 단기 뭐 트레이딩을 주로 해야 되는 종목들은 가볍게 가야 되는 종목들인 거거든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7,000원 정도 되면 빠져라고요? 7,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종목 교체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 회사는 제가 효성 그룹주라고 해서 네, 맞아요. 마음 놓고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쭉 빠져버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죠. 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빠져 있죠. 그 계열사 주가도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지 않는 장이에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잘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저 회사 자체는 뭐 네,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좀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말 동안만큼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말 동안 푹 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를 시작하자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